안녕하세요. 디자인 취업 전문 윤빌리티 박소연입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첫 번째로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력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또한 그 이력서를 또 샘플링을 보면서 또 참고하고 이렇게 작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참고를 하지만 본인이 또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력서, 자소서를 첨삭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는지를 제가 따져보니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더 나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준 부분을 참고를 삼아서 핵심적인 5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력상을 과거부터 적습니다. 자, 과거부터 적는다. 이거는 최근 순부터 적어야 여러분들이 지금의 해왔던 그런 행보의 최근 순부터 쭉 보는 것이 그 면접관이나 그 실무진이나 이런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력상으로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쓰거나, 그리고 경력 활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순부터 적다 보니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의 최근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치고 과거순부터 적게 되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는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최근순부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변경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이력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이력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리하는 스타일이 있죠. 자, 이력서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연, 월, 일, 그러니까 2020년 7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어디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적었을 때 보통 2020.07.08 그리고 그 슬러시 한 다음에 2020.10.09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딱딱 줄 간격에서 한눈에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2020.7.8 그 슬러시 그 다음에 10월이니까 10.09 이런 식으로 이거 간격을 맞춰서 떨어지게 구성을 안 하다 보니까는 어떤 항목은 그렇게, 어떤 항목은 아니게 이렇게 두서없이 기준 없이 구성하다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력사항도 면허리를 또 딱딱 맞춰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회사명과 직무명, 활동사항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를 잡아주는 항목을 구성을 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활동사항이 주저리 너무 많은 경우예요. 자, 경력기술, 동아리, 대외활동 다 합쳐놔서 그냥 쭈르륵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필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을 줘야 되는데, 경력사항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든 계약직이든 디자인 관련된 활동을 내가 했다라는 그런 직무활동을 따로 빼두고, 그 다음에 대외활동이나 그런 동아리 부분을 이제 합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다 늘어놓는다는 거는 눈에 한눈에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만 골라서 직무활동하고 대외활동, 동아리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만 선정을 하셔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예쁘기만 하는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이나 그런 일러스트, 인디자인 이런 툴을 쓸 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바빠서 거기에 공을 많이 실으시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쁘게 이렇게 구성하기 바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잘 보이게 한눈에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행간하고 그런 마진값을 잘 구성해서 헤드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설명이 딱딱 보이게 편집에 더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미성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그걸 놓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꼭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5번째는 저도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진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 자기 사진을 이따만큼 크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뭐 프로페셔널처럼 예쁘게 해가지고 연예인 것만 찍어가지고 넣는다던가 이력서에 넣더라도 좀 깔끔하게 넣어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자기 얼굴이 집중되게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려고 넣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자, 외모를 좀 중심으로 해서 넣다 보면은 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을 꼭 넣어야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증명사진 정도 넣는 거는 괜찮은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에이전시는 넣으라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 뭐 기업도 요즘에는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넣는다면은 좀 깔끔하게 증명사진 넣어야겠지만 뭐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면은 그보다는 좀 더 이력사항과 내가 해왔던 이 경력에 대한 커리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좀 더 집중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나의 디자인적인 그런 강점을 잘 어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거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취향적인 부분이 이 감성적으로 편애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진은 되도록이면 좀 안 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력사항을 최근 순부터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 맘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핵심적으로 한눈에 보이게 연월일을 정리를 해서 넣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회사명, 직무명, 활동사항 이런 부분을 잡아줘서 딱딱 떨어져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주저리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직무활동, 대외활동 동아리를 구분을 지어서 다 넣기보다는 필요사항에 선택을 하셔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예쁘게만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사진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증명사진 넣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작고리나 사람인 같은 거를 활용해도 되지만 본인이 디자인이 했을 경우에는 넣으라는 경우가 없을 때는 사진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 하지만 넣는다면 깔끔하게 넣되 본인의 그런 가지고 있는 경력사항이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역량을 잘 보이도록 이력서 자소서에 더 힘을 실어라.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다면 좀 이력서 자소서를 다른 친구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 거를 내가 기준을 삼아서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기 그렇다 하면은 윤빌리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료 상담으로 물어봐도 되고요. 또 윤빌리티의 유튜브로도 물어봐도 되고 또 이력서 자소서를 핵심적으로 나는 피드백을 받아서 첨삭이 필요하다. 그러면 윤빌리티에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가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된 부분인지 한번 짚어보시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계기를 삼아서 더 나은 이력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